안녕하세요. 동인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날씨도 추워졌는데 따뜻한 곳에서 저와 함께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부인 김혜경 씨가 유죄를 선고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건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으로 결국 이재명 대표까지 기소까지 연결이 되는 시작점이 됐거든요. 자, 뉴스터디에서 한번 정리해드렸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재판 전에 마지막으로 세게 맞붙었던 내용은 이겁니다. 2021년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 시절에 8월 2일에 김혜경 씨가 우원식 의원 부인을 비롯한 국회의원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에게 밥을 샀다. 뭐로? 경기도 법인 카드로 6매 밥값을 이걸로 냈다. 자, 그러면 이 밥값을 누가 냈느냐? 조명현 씨, 경기도청 7급 제보자,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냈는데, 그러면 누가 지시를 했느냐? 김혜경 씨의 비서인 배 씨가 지시했느냐? 아니면 나아가 김혜경 씨가 지시를 했느냐? 일단 배 씨는 좀 피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에 배 씨가 수행원은 카드로 한 명만 계산할 거야. 사모님 거. 나머지는 네가 하면 돼. 뭐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요건 나왔어요. 배 씨가 지시한 건 나왔어요. 그러면 김혜경 씨도 이걸 지시 혹은 알았느냐? 김혜경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누가 냈는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고, 배 씨는 내가 시켰어요. 하지만 김혜경 씨는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 그러면 김혜경 씨가 직접 배 씨에게 여기 이 밥값을 내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배 씨가 보고를 한 흔적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유죄가 났어요. 왜냐? 이게 판결문의 핵심입니다. 이걸 가볼 겁니다. 여러분, 박사님들 잘 보십시오. 피고인 김혜경이 배 씨의 기부행위에 공모하였다는 직접적인 진술 증거나 녹취록 등의 증거가 부족하다. 없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증거는. 그런데 공모와 관련된 대화나 논의가 공범자 사이에서 외부에서 알려지지 않도록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면 직접적인 진술 증거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 하지만 직접적인 진술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정상적인 경업칙에 바탕을 두고 그게 공모관계가 증명된다면 인정될 수 있다 하면서 예로 듭니다. 무슨 예를 드느냐? 살인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현장 목격자나 CCTV가 없어요. 자, 이것만 있으면 직접적으로 이제 증언이 나오거나 증거가 되는 거죠. CCTV가 있으면.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도 간접 사실을 종합해서 증명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증인들이 다수인 사건이다. 직접 증거가 없는 살인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의 증명 구조가 비교하면 다수 증인들이 있는 사건이니 그 증언들의 신빙성을 판단해 보면 증명력이 부여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직접적으로 한 증거는 없지만 증명이 될 만한 다수의 증언이 존재한다. 그게 간접적인 거라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보면 피고인 김혜경과 배 씨의 기부 행위에 대한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김혜경은 유죄다. 공범 관계가 인정이 된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요걸 쫓아가 봅니다.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왜? 김혜경 씨 계속 누가 냈는지 몰랐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왜 유죄가 선고됐는지, 그 간접적인 증언은 무엇인지 재판부의 판결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박사님들 이걸 잘 쫓아가 보십시오. 이제 3단계로 판사가 빌드업을 해 나가는데요. 자,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검찰이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건 딱 한 건입니다. 딱 한 건. 자, 2021년 8월 2일 종로 중실당에서 밥값을 냈다는 그 딱 한 건 10만 4천 원. 요거 한 건을 밝혀내기 위해 자, 판사가 많은 걸 들여다봅니다. 자, 어떻게 빌드업을 해 나가느냐? 왜냐면 직접적인 증거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1단계. 김혜경 씨와 배 씨의 그동안의 관계를 쫙 보면 김혜경 씨가 몰랐을 리 없다. 두 번째,
8월 2일 전에 7월 20일 사건을 아주 깊숙이 살펴봅니다. 요걸 봤더니 김혜경 씨가 몰랐을 리 없을 것 같다. 3단계 바로 그 8월 2일에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계산된 걸 알았을 것 같다. 3단계로 가는데요. 1단계 이게 차례차례 가볼 겁니다. 먼저 1단계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 관계는 무엇이냐? 아주 첫 만남부터 판사가 살펴봅니다. 쫙 봤어요. 얼마나 오래된 관계인가. 자, 왜냐? 일단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배 씨가 조명현 씨한테 내라고 한 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금 앞단을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자, 처음 만남은 언제? 2010년. 2010년이 언제냐면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성남시장에 당선됐던 그 선거 때 배 씨는 이재명 캠프 자원봉사 후보 캠프 자원봉사를 합류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1년, 그러니까 2021년까지 살펴본 거니까 11년 동안 늘 누구 옆에 있었다? 김혜경 씨 옆에 있었다. 성남시장 때는 성남시청 공무원으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그리고 2021년 7월 1일에 바로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럼 뭐가 마련되느냐? 경선 캠프가 마련돼요. 자, 면직된 건 9월 2일이지만 자, 재판부는 7월 1일에 경선 캠프가 마련되자 배 씨는 경선 캠프로 나왔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김혜경 씨를 도왔다. 비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8월 2일 건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그 앞단을 쭉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7월 1일에 경선 캠프가 마련됐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초창기라서 별도의 팀이 없었다 그럽니다. 사모님을 수행하는 팀이. 그래서 배 씨가 도맡아 했다는 거예요. 재판부에 따르면. 자, 7월 5일 그러니까 캠프가 꾸려지자마자 김혜경 씨가 민주당 정치인 배우자들과 여의도 한식당에서 모임을 합니다. 요 밥값을 결국은 배 씨가 냈을 거라고 하는데 요것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쫓아가느냐? 자, 어떻게 쫓아가느냐? 이렇게 쫓아갑니다. 통화 내역을 쫙 뽑아봅니다. 누구의? 배 씨와 조명현 씨와 김혜경 씨의. 그럼 어떻게 간접적인 정황 증거가 나오냐면 6월 28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쯤이네요. 모임을 가지기 일주일 전쯤에 배 씨가 여의도 한식당에 전화를 겁니다. 오전 11시 15분. 통화 내용만 있어요.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남아있지 않죠. 보통은 통화 기록만 볼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전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 2시 2분과 3시 10분에 김혜경 씨와 통화를 합니다. 무슨 통화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월 1일에 조명현 씨와 만나요.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5일이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난 사모님과 여의도를 가야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이 밝았어요. 그런데 7월 5일 12시 29분 낮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여의도 한식당에서 결제된 내역이 있습니다. 11만 원. 그리고 그 즈음 오전 11시 24분, 2시 24분에 배 씨가 여의도에서 누군가에게 전화 건 내역이 있어요. 여의도에 있었다는 거죠, 배 씨는. 자, 그런데 오후 2시 4분에 김혜경 씨도 여의도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3시 31분에 조명현 씨와 배 씨가 통화를 하는데 배 씨가 뭐라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의도에서 4시쯤 출발해서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순회동이 어디냐면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 사는 곳이에요. 거기 도착할 거야. 너도 순회동으로 그때쯤 와. 요까지 나온 거예요. 정리되셨죠? 그래서 재판부가 물어봅니다. 배 씨에게. 그 누구 결제한 거예요? 이거 여의도 한식당. 물어봐요. 그때 배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업무 관계자와 여의도 식당에서 밥을 먹고 결제를 한 건 맞는데 그게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난다 얘기를 해요.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조명현 씨가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조명현 씨 기억에 이건 기억입니다. 배 씨가 그때 김혜경 씨와 함께 여의도에 간다고 했고
국회 사모님들과 함께 있다고 한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자, 1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거 김혜경 씨가 정치인 배우자와 밥을 먹은 걸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 배 씨는 법정에서 여의도 식당 예약 일자부터 그 무렵까지 자신의 통화 내역 전부를 제시받고도 식사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당시 배 씨가 피고인 김혜경의 식사비를 결제했을 수도 있다. 지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도 있다. 몰라요. 아직. 왜냐하면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따져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재판부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배 씨가 김혜경 씨의 모든 걸 당시에 같이 했기 때문에 누가 계산하는지 김혜경 씨도 알았을 거다라는 빌드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 7월 5일 만남 있었죠. 7월 14일에는 김혜경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장인상 어디냐면 전남 목포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곳을 갑니다. 그런데 배 씨가 그 전날 여기 목포까지 내려갑니다. 네. 자, 이 행사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요 7월 20일 식사 모임. 이거 나중에 살펴드리겠지만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94,000원 결제했다고 지금 의심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7월 24일에는 김혜경 씨가 광주 전남을 방문하는데요. 자, 이때는 어떻게 가냐면 김혜경 씨가 광주까지는 KTX를 타고 광주역까지 거기서 이제 카니발을 타고 여러 가지 행사장을 가거든요. 근데 배 씨가 어떻게 하냐면 경선 캠프에서 이 카니발을 끌고 광주까지 가요. 가서 수행원에게 이 카니발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빠져요. 그리고 나서 그 수행원이 김혜경 씨를 데리고 행사를 돌거든요. 그리고 나서 배 씨가 다시 이 카니발을 경선 캠프에 반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물밑에선 배후에선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7월 27일에 경기도 양주에서 우원식 의원 배우자를 포함한 양주 국회의원 배우자와도 밥을 먹는데 요때 배 씨가 또 이 배우자들과 통화를 해서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에서 30일에 김혜경 씨가 광주 전남을 방문하는데 이때도 똑같이 배 씨가 이 카니발로 하고 요때는 배 씨가 이 카니발에 주유도 넣는. 그리고 나서 8월 2일에 바로 이 종로 중식당 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요거 경기도 법인카드로 지금 104,000원 긁었다는 의혹 불거진 거고. 자, 그리고 8월 10일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정치인 배우자와 밥을 먹는데 요때는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배우자들이 미리 결제를 해버려서 결제를 못했다. 이런 내용이 검찰 수사 결과 나와 있었고요. 저 8월 25일 또 여의도 한식당에서 민주당 정치인 배우자와 밥을 먹는데 요거는 배 씨의 지시로 조명현 씨가 또 결제를 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7월 1일 경선 캠프 이후에 지금 우리는 8월 2일 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전후로 배 씨가 김혜경 씨의 각종 행사, 특히 밥 먹는 거, 계산 이게 다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을 서로 공유하는 관계. 그런데 몰랐겠느냐? 요거에 대한 이제 1단계 빌드업을 마친 겁니다. 자,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단계 빌드업으로 갑니다. 자, 검찰이 기소한 건 8월 2일인데 이 7월 20일 식사로 아주 검찰이 마지막 재판에서 강하게 붙습니다. 도인가 뉴스터디에서 그 재판 정리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식당 포스기까지 털었다.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 내용에 결론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시고 이거 결론 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 이 모임이 왜 중요했느냐? 이게 뭐냐면 김혜경 씨가 우원식 의원의 부인과 밥을 먹었는데 그 밥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왜 중요하느냐? 일단 우원식 의원, 요때도 우원식 의원 부인이 등장합니다. 요때도 우원식 의원 부인이 등장하고
김혜경 씨 등장하고 배 씨 등장하고 똑같은 인물이 두 번씩 등장하는 거예요. 뭐 형태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검찰은 자 7월 20일 한 거 고스란히 8월 2일에도 했을 거다. 그러니까 8월 2일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긁었다는 걸 몰랐을 리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게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꼬치꼬치 엄청나게 캐묻거든요. 이때 이 모임이 왜 중요했냐면 이때가 김혜경 씨와 우원식 의원 부인의 첫 만남으로 추측이 되는데 우원식 의원이 지금 국회의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재명 경선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우원식 의원 부인을 통해서 여러 배우자들과 만남을 가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대별로 나오거든요. 한번 그걸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7월 20일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7월 19일 그러니까 7월 20일 모임 전날에 오전 10시 22분에 배 씨는 김혜경 씨와 11분간 통화를 합니다. 내용 몰라요.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 8분에 노원 일식당에 전화를 합니다. 자, 배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화한 건 맞다. 왜냐면 내역이 있으니까. 하지만 식사 예약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판사가 물어보죠. 그럼 왜 전화했어요? 일식당에. 그럼 모른대요. 모른다고 진술합니다. 자, 어쨌건 그런 상황이에요. 전화를 해요. 그리고 당일날 오전 9시 조명현 씨와 통화를 하면서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사모님 모시고 다녀서 통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추정으로는 배 씨는 순회동에서 김혜경 씨를 태우고 요 노원 일식당으로 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7월 20일 낮 12시 15분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94,000원 결제가 돼요. 그리고 오후 3시 23분에 김혜경 씨와 배 씨는 함께 그 차를 다시 타고 순회동으로 돌아온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정확한 시간대별로 그들의 동선 그리고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94,000원을 실제로 냈냐를 봐야겠죠. 94,000원 내역은 이렇습니다. 우원식 의원 부인 점심 특선 1인 22,000원. 김혜경 씨도 22,000원. 그리고 그 외에 이 세 명이 먹은 걸로 보이는 2만 원짜리 셰프 스시 1인, 알탕 1인, 전복준 1인. 이렇게 하면 2만 원, 2만 원, 4만 원, 5만 원, 7만 2천 원, 9만 4천 되죠. 요렇게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어요. 김혜경 씨도 법인카드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밥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사적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법인카드는. 그리고 당연히 우원식 의원 부인도 이걸로 밥 사주면 안 됩니다. 사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때 위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배 씨는 뭐라고 진술하냐면 내가 법카로 계산한 건 나와 보좌관 2명의 식사 요거만 했다는 거예요. 요건 내가 했다. 요건 내가 했다. 자, 그래서 뭘 먹었냐면 본인 3명이 뭘 먹었냐면 이거 점심 특선 여기가 먹었는지는 난 모르겠고 본인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까지 셰프 스시까지는 3명이 먹었대요. 그러면 전복죽과 알탕은 누가 먹었어? 이건 내가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포장을 해갔다. 이 둘이서 뭘 먹었는지 누가 그걸 결제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배 씨 진술입니다. 이해되셨죠? 5개를 계산했는데 요거는 자기와 보좌관이 먹은 거고 요거 2개는 자기가 나중에 먹으려고 포장했다는 얘기예요. 자, 우원식 의원의 배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밥을 먹었어요. 룸에서 김혜경 씨와 같이 나왔어요. 내 식사비 요거는 내가 결제했다는 현금으로. 그리고 김혜경 씨는 어떻게 결제했는지 난 모르겠는데요. 얘기를 합니다. 자, 김혜경 씨는 뭐라고 진술하냐면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당시 식사비를 누가 결제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1심 재판부의 결론은 이 세 사람이 아닌 검찰의 손을 들어줍니다. 배 씨가 김혜경 씨 그리고 이 우원식 의원 부인 것까지 5명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판단이 된다. 왜 이들의 얘기는 아니라는 걸까요? 그러면
배 씨가 주장한 이 주장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배 씨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 두 사람 건 결제한 적이 없고 이 두 개, 요 세 개는 여기서 먹은 거고 이 두 개는 전복죽과 알탕은 내가 포장해 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번 음식 뷔페가 쉬운 그때 7월 20일이면 한여름인데 보통 포장해 가기 쉽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밥을 먹고 어떻게 했어요? 노원에서 김혜경 씨와 배 씨가 함께 차를 타고 김혜경 씨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배 씨는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먹으려고 그렇게 두 개를 싸들고 성남까지 갔다?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이거예요. 그럼 누가 냈냐는 거 이거 누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김혜경 씨와 이 두 사람이 먹은 이 밥값을 누가 냈냐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이 밥값. 자, 배 씨는 뭐라 그래요? 배 씨. 자기가 안 냈다 그러죠? 두 사람 거 안 냈대요. 그죠? 자, 신 씨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 거만 냈대요. 김혜경 씨 거는 모르겠대요. 안 냈어요. 그죠? 김혜경 씨, 자기는 아예 낸 적이 없어요. 누구 것도. 기억이 없어요. 뭐 정확히 말하면 기억이 없어요. 냈다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러면 누군가 냈어야 되잖아요. 이 밥값을. 그 흔적이 없어요. 재판부는 그걸 지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렇기 때문에 배 씨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 건 냈느냐 요걸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자, 포스기를 봅니다. 주문이 딱 들어오고 그게 매출로 딱 정리가 돼서 세금 신고까지 하는 원스톱 시스템, 회계 시스템 포스기인데 거기에 보면 자 12시 15분에 카드로 94,000원 결제된 거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현금으로 낸 흔적은 없어요. 이 신 씨가 현금으로 냈다고 하는데 이 포스기에 관련된 현금 내역이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김혜영 씨 측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식당이 나중에 세금 탈루 목적으로 현금 결제 내역을 삭제한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걸 살펴보는데 재판부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11시 24분에 누군가가 현금 9만 원으로 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근데 11시 24분에는 신 씨가 냈을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밥 먹기 전이니까. 그죠? 그럼 이게 신 씨 건 아니에요. 이 얘기죠. 같은 날에 현금 매출 한 건은 그대로 남겨두고 피고인 김혜경과 신 씨 식사비 관련 현금 매출만 취소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지 않냐. 나쁜 맘 먹었으면 다 취소하지. 왜 요것만 취소했겠냐. 이거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결론이 이겁니다.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 5명 밥값을 낸 거고 피고인 김혜경은 노원 일식당에서 배 씨의 식사비 법카 결제 내용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 왜? 1번, 이 모임은 김혜경 씨에게 중요한 만남이었으니까. 자신의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우원식 의원 부인에게 나름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자리였으니까. 그리고 배 씨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김혜경 씨와 신 씨가 어디서도 결제한 내역이 다른 곳에서 결제한 내역이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이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2단계 빌드업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 8월 2일 결론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김혜경 씨의 유죄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죠. 8월 2일 그 전모가 이번 판결문 내용을 보면 밝혀졌습니다. 자, 봅시다. 8월 2일 종로 중식당에서 밥을 먹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7월 31일 오후 3시 22분 배 씨가 이 종로 중식당에 전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식사를 예약을 하죠. 그리고 8월 2일 당일 아침 9시 23분 배 씨는 김혜경 씨와 통화를 합니다. 이어서 53분과 57분에 여기 참석자들과 배 씨가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조명현 씨를 만나 지시를 합니다. 뭐라고 지시를 하느냐? 1번, 내가 이미 여기 4명이 먹거든요. 4명 코스 메뉴 미리 준비해 놨다. 그 중에서 사모님 식사비, 그러니까 김혜경 씨 식사비
26,000원은 수행원이 별도 캠프 후원금 카드로 결제할 예정이다. 이건 괜찮아요. 후원 카드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너는 그 나머지 3명 78,000원 그리고 바깥에 너와 운전기사 수행원 이 3명은 4만 원 미만의 단품으로 먹어라. 합쳐서 4만 원. 3명 합쳐서 4만 원 미만 단품으로 먹어라. 그래서 총 12만 원 미만이 되도록 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라. 그리고 결제한 다음에 너는 눈에 띄지 않게 수행원 기사보다 먼저 식당에서 나와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11시 37분 이 수행원이 후원금 카드로 먼저 김혜경 씨의 밥값 26,000원을 계산을 합니다. 11시 37분에 조명현 씨는 41분에 그 식당에 와서 12시 8분에 밥값을 결제합니다. 그래서 후원금 카드로 26,000원을 결제하고 경기도 법카로 78,000원을 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룸 안에 있는 요 3명 거를 결제를 한 거죠. 78,000원. 그리고 결제하고 나왔다고 배 씨에게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배 씨와 통화를 해요. 12시 12분에. 배 씨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요것만 계산하지 말고 너희 먹은 것도 같이 같이 계산하라고 합쳐서 12만 원 미만으로. 그래서 이 앞에 거 결제한 걸 취소하고 다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후원금 카드 26,000원으로 결제하고 경기도 법카로 104,000원 결제를 합니다. 이 104,000원. 이 후원금 카드는 김혜경 씨가 본 거고 나머지 6명 밥값 다 해서 104,000원. 그런데요. 여기 딱 보시면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상하다 생각하실 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미 수행원이 김혜경 씨 밥값을 냈어요. 26,000원. 근데 또 내요. 조명현 씨가. 또 냅니다. 네. 그래서 8월 3일에 7시 52분에 경성캠프 회계 담당자가 전화를 해요. 배 씨에게. 아니 2번 결제가 됐어요. 26,000원이. 네. 그리고 나서 직후에 배 씨가 김혜경 씨와 통화를 해요. 내용은 몰라요. 통화 내용만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조명현 씨를 만나서 지시를 해서 조명현 씨가 8월 4일에 다시 이 식당에 가서 이 중복 결제를 하나를 취소를 합니다. 배 씨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맞다는 거예요. 다 내가 결제했다. 내가 시켰다. 조명현 씨에게. 시켰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본질을 잊으시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혐의예요 지금?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예요. 그죠? 지금 이 재판 자체가 이게 뭐냐면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밥을 사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경기도 법인카드로 밥을 사줬다. 그러니까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줬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밥을 사줬다예요. 사줬다. 네, 사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배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요. 제가 긁었어요. 그런데 김혜경 씨는 모르게 긁었어요. 이거예요. 배 씨 얘기는. 김혜경 씨도 나도 몰랐어요. 누가 결제하는지 이거예요. 검찰은 지금 뭘 밝혀내야 돼요? 김혜경 씨가 배 씨가 긁은 걸 알았다. 밥을 사주는 걸 알았다라는 걸 지금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빌드업을 지금 해가는 겁니다. 그죠?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배 씨와 김혜경 씨가 같이 붙어 있었는데 배 씨가 뭘로 결제한지를 몰랐겠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인데. 그리고 요거를 주목합니다. 재판부는. 밥 먹은 날 당일에 오전 9시 20분 배 씨가 김혜경 씨와 7분 40초 통화한 거. 그리고 중복 결제가 된 것을 알고 7시 55분에 김혜경 씨와 10분 이상 통화한 거. 뭔가 관련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자, 배 씨가 당일 종로 중식당에서 자신보다 하급자인 조명현으로 하여금 모임 참석자들의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행위는 일단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본인 업무와 무관해요. 그럼 왜 했을까? 왜 했을까? 피고인 김혜경이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배 씨가 단독으로 행동했다고 보기엔 배 씨에겐 그러한 행동을 할 동기나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 본인 업무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런 일까지 시키는 건 동기가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과 배 씨의 관계, 상호 연락의 시기, 지금 시기 봤죠? 빈도, 그리고 관련해서 한 행위들은 궁극적으로 피고인의 일정 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 이 밥 먹는 거는 김혜경 씨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 그렇게 보면 배 씨가 명시적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용인, 피고인 김혜경 씨가 그렇게 하라는 그 용인을 전제로 식사비를 결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경험 법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보인다. 결과입니다. 결과. 배 씨의 행위를 묵인 내지 용인함으로써 배 씨와 이 사건 기부 행위에 대해서 순차적, 암묵적으로 김혜경 씨는 의사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김혜경은 배 씨와의 공모 공동정범, 공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 알았을 거다라는 1심 판단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나왔습니다. 이 벌금 150만 원이 나오면서 김혜경 씨는 남편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다음 대선에서 도울 수 없습니다. 이게 최종 벌금 150만 원이 확정이 되면요. 자, 2심에서 지금 항소를 했어요. 이미 김혜경 씨는. 항소를 했습니다. 1심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 본인은 몰랐다는 거죠. 이 내용을. 몰랐다고 항소를 했고 그걸 뒤집어야 되는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심 재판부가 뭐라 그랬어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3단계의 빌드업 속에서 간접적인 정황 속에서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김혜경 씨는 알았을 거라고. 2심 재판부는 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혜경 씨 측은 또 집요하게 파고들 거고요. 2심 내용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돼요. 경기도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그런데 검찰이 그 기소를 하면서 그 공소 내용에 많이 담은 내용이 바로 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김혜경 씨의 바로 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이재명 대표의 기소하는데 공소장에 많이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 내용은 내일 알아보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누적 조회수 1억 뷰 특집으로 했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야죠. 자,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판사는 이 8월 2일 종로 중식당에서 배우자들 식사 모임 했던 그 밥값을 무엇으로 결제했다고 판단했습니까? 1번 현금, 2번 경기도 법인카드, 3번 외식 상품권. 뭘로 결제했나요? 무슨 수단으로?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이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5분 추첨해서 따뜻한 커피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분 의견 채택하고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요 정말 잘 보셔야죠. 왜냐하면 일반 퀴즈와 다른 수능 퀴즈니까요. 동행가 뉴스터디 누적조회수 1억 뷰 돌파 기념 퀴즈. 선물이 다릅니다. 그죠? 이 선물. 굿즈, 동행가 뉴스터디 굿즈. 네, 7가지 기능이 있네요. 스피커도 되고, 충전기도 되고, 라디오도 되고, 알람도 되고, 시계도 되고. 예. 요거 20분, 그리고 커피 30분, 총 50분들에게 선물이 나갑니다. 자, 잘 지켜봐 주십시오. 근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 질문이 3개나 되는데도 친절하게 답을 다 3개 다 달아주시면서도 뉴스터디에 대한 다양한 소감들을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1번, 동행가 뉴스터디 중간중간 나오는 브릿지 문구 제 목소리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동투더 뉴스. 그죠? 네. 뉴스터디 말고 저 보면 동투더 뉴스라고 지난 주말에도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더 기억에 다 남으시는 것 같아요. 2번, 200회 때 공모를 정한 뉴스터디 시청자 애칭. 와,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다 맞추셨어요. 박사님, 박사. 네,
여러분들 다 박사시니까요. 세 번째, 뉴스터디 최초 공개는 매주 토일, 요일 몇 시. 이것도 여러분 빠르게 간파하시더라고요. 아니 문제를 내시고는 바로 답을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써주신 분도 있던데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뉴스터디 굿즈 받으실 분 20분 중에서 제가 일단 좀 사연 조금 소개해드리고 정답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진님, YUJI님 첫 번째 당첨되셨습니다. 지인에게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그 지인이 매주 챙겨보신대요. 그래서 팬 한 명 데려왔다고. 네, 감사드립니다. 짱직구님은 제주도 다녀오면서 공항에서도 비행기에서 듣고 있습니다. 딸이 정치를 전공하는데 딸도 보고 엄지척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오렌지 헬멧님은요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어요. 뉴스터디 수업은 꼭 어린 시절 먹기 좋게 고등어 부위 가시를 일일이 발라주시던 어머니 손길이 생각난다고 하십니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유 제가 그렇게 가시 쫙쫙 빼고 그죠? 그냥 입에 그냥 쏙쏙 넣어드리면 정말 좋을 텐데요, 그죠? 자, 아뜨님은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미 저희가 이번이 229회거든요, 토요일이. 근데 첫 회부터 빠짐없이 다 봤다고 자부를 하신답니다. 1억뷰 특집 선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 충분합니다. 바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삭감창님 기억합니다. 고3 네 흥에서 1000회까지 순항하기 바랍니다. 아이고야 많이 갈 길이 머네요. 자, 김은영님은요 1000회가 아니라 앞으로 10억 뷰 100억 뷰까지 그래서 똑똑한 박사님들 거듭나라고 이행시를 적어주셨어요. 주안이네님은 박사 제작진 박 해보세요. 박 박사님들 사랑합니다. 짧은데요 착 강렬하지 않습니까? 주안이네님 이분 공부 잘하실 거예요. 분명히 공부 잘하는 박사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추 드리겠습니다. 자, 정진우님도 저가 설명해 주는 것 중에 수사 제가 얘기 많이 설명드리잖아요. 왜냐면 수사가 보통 복잡하니까 재판이나 그 부분이 가장 재밌다고 하시면서 네, 많은 노력이 있었을지 참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해주셨는데 정진우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서승환님, 자 우리 윗부님들 박 본부장님, 강상부님, 김 대표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억 뷰 달성 실적도 세웠으니 윗분들께서 뉴스터디 팀 신경 좀 써주세요. 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신경 써주십시오. 네, 뉴스터디 스텝 이름 써 있는 걸 보고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한 명 한 명 일당백이라고 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신경 많이 써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바디닥터님 분필만 들지 말고 팔토시를 네? 진짜 일타 강사들은 팔토시를 쓴다네요. 그래요? 한번 저도 해보죠 뭐. 팔토시 한번 보겠습니다. 눈이 부시게님은 하이라이트 편집본이 올라오면 좋겠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만화상회 TV님은 터치 스크린으로 바꾸면 이건 새로운 발상인데 될까요? 맛이 날까요? 제가 분필이나 자석과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굿즈 받으시는 20분 제가 쭉 불러드릴게요. 여기 나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초이님, 유진님, 요한군님, 오렌지 헬멧님, 김은영님, 삭감창님, 짱직구님, 준호에이님, 긴 호흡으로 물결 2개님, 정진우님, 장채님, 눈이부시게님, 마디닥터님, 서승환님, 만화상회TV님, 주한이네님, 줄리아님, 화아님, 아뜨님, 자유대한님 이렇게 20분 부추 당첨되셨습니다. 당첨되신 분은 가급적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일주일 시간 있으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연락 주시면 제가 선물 바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님과 어떻게 저희에게 그러면 연락을 하면 되는지는 유튜브에 채널A 뉴스 채널 보통 퀴즈 정답자 보시는 거와 똑같습니다. 거기에 가서 커뮤니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저희가 올려놓을 거고 만약에 조금 늦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더 밑으로 드래그 하시면 거기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 20개밖에 없는 굿즈니까요. 네,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
30분 커피 당첨되신 분도 커뮤니티 거기 가시면 당첨자 쭉 있으니까요. 그 30분도 꼭 그 커피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고, 당첨 안 되신 분들 뭐 너무 섭섭하지 마십시오. 또 뭐 1억 뷰 했으니까 2억 뷰 언제 될지 모르지만, 또 아니면 그 전에라도 그래도 이런 이벤트 종종 마련해서 이번에 굿즈 반응들이 좋아서 또 다른 굿즈도 한번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뭐 어쨌든 이미 누적주에서 1억 뷰 특집으로 마련됐지만, 이제부터 저희는 그냥 뚜벅뚜벅 또 지금처럼 박사님들과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제가 또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사님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다 선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써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제가 다 읽어보고 또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와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